영상은 묻지마 투자의 위험성을 흥미로운 주제로 설명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 등장하는 기업은 단순 예시를 위한 것으로 현재의 기업 가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매수 매도 의견과 전혀 무관합니다. 뭔 소리냐고요? 과거는 과거일 뿐 오해하지 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새 기리십니다. 어몽어스 들어보셨나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몇 달 전부터 한창 주가 올랐던 게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일종의 마피아 게임인데 묘하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피아를 임포스터, 시민을 크루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임포스터는 크루원들 속에 숨어서 시민인 척하며 홀로 남은 시민을 사냥하죠. 바로 주식에도 어몽어스처럼 임포스터가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 사이에 크루원인 척하는 임포스터 기업을 사면 아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임포스터를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잡아내는 방법 알아볼까요? Let's get it! 1. 적자가 지속되거나 매출액이 형편없는 기업. 적자가 지속되면 상장 폐지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상장 폐지, 이게 바로 임포스터 갑 중에 갑이죠. 내 주식을 휴지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대단한 놈입니다. 그럼 적자 기업은 조심해야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확하게 한번 짚고 가자면 적자가 지속되면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건 조금 틀린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흔히 적자라는 건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나간 돈이 더 많아서 손해라는 거지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코스피 시장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기간 영업 손실이 지속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영업 손실이란 순전히 내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손실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해서 나는 빵집 장사하는 사람인데 빵이 더럽게 안 팔려서 손실이 났는데 마침 가지고 있던 땅을 처분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이 빵집은 장사가 잘 되네. 나도 투자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 손실로 상장 폐지 사유를 정합니다. 이렇게 영업 손실이 4년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이 되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죠. 예시로는 국순당이 있겠네요. 상장 폐지 문턱까지 밟고 온 친구입니다. 여기 그 문턱 보이시나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제약이나 바이오 기업은 기술 개발 특성상 5개 사업연도 동안 관리 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4년 연속 영업 손실 경크 하면서 임포스터로 몰아가면 안 된다. 아셨죠? 그리고 매출액과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임포스터 거짓말이 쉽게 드러나는 게 바로 매출액입니다. 코스피 상장 종목의 경우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분기 매출이 5억 원을 못 넘거나 연간 매출액이 50억 미만이면 관리 종목에 지정되고 2년 이상 연속 지속되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고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낮은 금액인 30억 미만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이상 연속 지속되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 예시가 올해 롯데관광개발이겠군요. 코로나로 인해 2분기 매출이 단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관리 종목까지 다녀왔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임포스터를 잡는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너 리스크입니다. 오너 리스크는 기업 총수의 잘못된 판단이나 불법 행위로 기업에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그런 사건에는 폭행 사건, 갑질 사건, 도박 사건 같은 오너 일가가 뉴스에 짜잔 하고 등장하면서 주가도 내 계좌도 같이 터집니다. 믿는 오너의 통수 한번 맞아보면 정말 아픕니다. 뜬금없는 오너 구속 뉴스 한 방에 주가가 뚝 떨어지고, 근데 집행유예라네요. 갑자기 치솟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통수를 한번 맞아본 사람들은 언제 또 통수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의 상승 여력이 부족할 때가 있죠. 사실 대표적인 기업을 고르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효성이란 기업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효성의 경우 대표의 횡령이 문제가 되는 기업인데요. 2018년도 12월 조현준 대표의 경찰 수사로 주가 하락 보이시죠? 참고로 여기엔 배당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재무실적만 본다면 매출액도 상승세, 영업이익도 상승세지만 주가 차트는 그렇지 않네요. 이 모든 게 오너 리스크 때문이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분할 재상장 같은 이슈 등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하락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피하냐고요? 조심해야죠 뭐. 적어도 내가 투자할 기업에 이런 이슈가 없었는지 정도는 체크해 보시란 겁니다. 이슈 있어도 요즘은 별 문제 없고 또 뭔 일 있겠어? 이젠 정신 차렸겠지. 네,
이슈는 있었어도 예전 일이고 회사도 성장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면 투자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한번 나온 사람이 다시 또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아유 선 넘을 뻔했네요. 아직 안 넘은 거 맞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회사의 대표자가 자주 바뀌는 기업이라든지 혹은 대표의 우호 지분이 너무 낮은 기업은 투자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보세요. 세 번째, 신용입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친구들이죠. 왜 위험하냐고요? 반대 매매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깡통 차는 방법에 대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분이 은근 많더라고요. 올 초에 코로나 때 주가 하락세를 볼까요? 엄청나죠? 이때 깡통 계좌가 펑펑 터지면서 주가도 펑펑 하락했습니다. 반대 매매 때문인데요. 증권사에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는데 돈을 못 갚은 상태에서 그 담보가 되는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도해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자, A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펑펑 터지게 되죠. 근데 여기에 신용을 써서 투자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주식 가격이 더 펑펑 떨어지겠죠. 그랬더니 신용을 쓴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펑펑펑. 그럼 A란 주식에 투자했던 일반 개미 계좌도 펑펑. 그래서 되도록 신용 비율이 높은 주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HTS나 MTS의 신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용 비율이 높다는 건 레버리지를 당겨서 투자할 만큼 시장에 관심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신용 비율이 높은 주식은 조금만 수익을 실현해도 빨리 팔아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가 넘은 기업은 되도록 비중을 줄이라고 권고드립니다. 예를 들고 싶은데 딱히 들기엔 너무 많으니 11월 세 번째 주 신용잔고 상위 20개 주식을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위는 한국 유니온 제약이군요. 네 번째, 주가와 매출액이 오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빠지는 기업. 이건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Let's get it. 통상 기업이 문제없이 성장한다면 매출액도 오르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겠죠. 자연스럽게 주가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주가와 매출액은 오르는데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빠지는 기업이라면 그만큼 그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매출액이 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타 업체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 중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된 산업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모이션이든 뭐든 가격을 낮춰가며 팔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승자가 누가 될지 명확하지 않다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이미 주식도 경쟁도 과열된 상황에서 갑작스런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기릿, 난 확실한 인사이트가 있어. 기릿이 아무리 뭐라 해도 이 기업은 분명히 이 경쟁에서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후의 상황도 함께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투자를 응원하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과거 LG 디스플레이가 있겠군요. 여기를 보시면 주가가 오르면서 매출액이 오르는데 영업이익률은 계속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되어버렸죠. 자,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숨은 임포스터 찾아내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3가지만 써야지 하던 게 점점 늘어나 버리네요. 사실 이외에도 고르지 않아야 할 종목들이 많은데요. 하하, 그건 또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겠죠. 아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등장한 기업은 현재 가치와는 무관하게 예시를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지금까지 저와 주몽어스를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시였습니다.